예, 이번 시간에는 통변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많아가지고 조금 통변을 쉽게 생각해라. 쉽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오행의 의미를 먼저 알아라. 의미. 두 번째는 육친적 행위. 이렇게 쉽게 통변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간지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속성을. 이런 말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서 간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경일주, 병일주가 있는데 일단 사주 원국을 다 빼고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확장시키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유로운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일주, 병일주가 올해 계묘년에 공부를 한다. 공부한다. 우리 명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명리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이 사람은, 경일주는 이미, 그러니까 경일주와 병일주가 같이 공부를 한다고 왔다. 명리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럴 때 이 두 일주가 이 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 행동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가장 쉽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명리 공부를 하러 왔다.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공부가 많이 됐을 것인가? 딱 먼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예. 먼저 계묘년은 정신세계를 세상에 보인다. 수생목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수생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자, 이것은 오행의 의미예요. 자, 오행. 자, 의미였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간단해요. 자, 그럼 육친으로는 뭐냐? 이 사람은, 경일주는 식신생재, 즉 이 사람은, 이게 공통의 의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생재, 자기 생활의 수단으로 삼겠다. 이 사람은 투자행위죠. 투자행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식신생재, 돈을 벌겠다. 내 삶의 방편으로 삼겠다. 올해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건 육친의 마음이에요. 육친의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병일주는 공부하겠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관이죠. 남자죠, 관. 남자 선생이다. 선생. 이게 공부다. 공부하겠다. 무조건 공부하겠다. 이거 앞뒤 안 돌아보고. 얘가 만약에 이민년이라면 안에 마음이 있어요. 예, 이런 마음을 하겠는데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 밀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병일주는. 이분은 나의 삶에 투자하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을 삼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 병일주는 오작은 공부다. 무엇이냐? 이건 오행의 속성, 이거고 육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자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공부는 그럼 누가 많이 되어 있었을까? 이건 미지의 세계, 병화에서는 멀어진 거죠. 굉장히 멀어진 부분이에요. 경일주는 금방 이제 금 다음에 수죠. 예, 금생수. 금생수죠. 금에서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병은 멀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는 많이 되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오로지 공부만 매진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응용해서 써보겠다? 이렇게. 같은 해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길흉이 아닙니다. 여기 항상 우리가 이 기륭이 아니고, 기륭은 통변을 잘 한 다음에 마지막 성패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사주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행적 속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 일주가 추구하는 방법,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벌써 일주만 이렇게 놓고도 그 해에 자기 공부하는 목적이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본입니다. 그것이.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생각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일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그죠? 금생, 수생, 목.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갑진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갑진년 이렇게 갑진년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경일주는 자기의 독단적 학문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완성. 예. 경일주는. 왜? 이제 내가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두겠다. 이게 목은 지인에서 죽는 거예요. 목극토가 아니고 목은 지인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나고 나의 학문을 완성하겠다. 학문 완성. 예.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내가 강의하고, 이분은 이제 강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 학문 속에 개수와 을목이 있죠. 예. 기르는 거예요. 뭘 기른다? 오행적으로 수생목 하는 거죠. 뭘 기르겠죠. 자기가 이제 이 학문을 바탕으로, 이게 인성이죠. 학문을 바탕으로 뭔가 기르고 활동을 하는 작게, 예, 인성의 터두리에서 작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은 병화는 이 진토 자기의 식상이죠. 예, 식신. 삶의 무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어디서 상담도 하고 뭣도 하면서도 나름대로 또 추가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은 병일주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국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주만 보고도. 이 통변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오행적 의미나 육신적 의미, 간지의 속성을 모두 이해를 했다면 이러한 통변이 일주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이때 가면은, 경일주는 이때 가면은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가르치면서 자기가 직접 막 상담도 하고 일도 하면서 공부를,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일주를 가지고 공부를 주제로 했습니다. 공부를 주제로 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공부가 아닌 다른 형태, 만약에 연애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렇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통변을 어렵게 막 그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뭐 식신생재니, 예? 식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신생재 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이미 육신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의미로 어둠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내려고 한다. 이분은 이런 의미로 오직 공부만 전진한다. 이렇게 벌써 그 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통변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통변만 되면은 기륭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예. 얘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주가 뭐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게 남자 사주다. 자,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 여기 어머니가 들어가 있죠, 개수.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어머니인가?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자, 이 축토 속에서 개수를 겨울에, 자, 보시죠. 겨울에 축토 속에 개수를 집어넣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개수는 목을 키워야 되는데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개수는. 그러면은 이 개수의 마음은 목을 얼마나 키우고 싶겠습니까? 더더욱더 자식이죠. 자식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다.
어머니다. 예. 이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어머니의 괴로움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정화로 토를 녹여줘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겨울의 토는 목을 기르고 싶어요. 목을. 겨울의 토는 목을 기르고 싶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더 토를 따뜻하게만 해주지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간목을 키워내는 거예요. 간목을 이렇게. 이놈의 자식은 안 되겠다. 새롭게 여기서 키워놔야 되겠다. 그 바람 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여기도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다. 아, 이거는 내 직접 형제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변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 계절에서 각 오행이 이 계절에서 그 오행이 그 움직이는 속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변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게 이거 제격이네. 제격인데 식신생재네? 인성이 용신이겠네? 근데 용신이 두 개네, 인성이 두 개네?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통변을 하게 되면, 이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형제는 도움이 안 되죠. 왜? 얘는 벌써 겨울에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놈은 인제 태어나고 있으니 얘는 얘보다 어린 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정말 옆에서 보는 듯한 그런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통변을 쉽게 하는 방법 써놨죠. 첫 번째, 오행의 속성을 이해하면 돼요. 속성. 그대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명리학 책을 딱 펴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시 응용을 못해서 그럴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육친적 상황. 이것만 알면 돼요. 육친적 상황을 이해하면 되고. 세 번째, 간지의 속성.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파악하면 어떠한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배운 것 그대로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통변을 해보세요. 그 요리는 좋은 재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거 가지고 현지 재료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셰프들 보면 뭐 좋은 재료 하는 것보다 우리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편의점에서 나오는 뭐 그런
뭐 재료를 갖고 막 그대로 해서 탁 요리를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게끔 아주 상품화 시키고 잘 하시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 통변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해라. 통변을 쉽게 해라. 그런 의미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